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구입해온 그 광어 손질하는 영상이고요. 일본 말로 이제 오롯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광어를 포뜨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회로 먹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광어를 구입한 걸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그 봄에 알벤 광어가 괜찮은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광어를 제가 살 때 좀 이렇게 만져보면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알이 좀 덜 차 있는 광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알이 아예 없는 건 현재 없고요. 그래서 그 대수있는 대로 구입하실 때 좀 알이 안 차 있는 걸로 좀 달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광어는 가능하다면 대광어, 큰 광어를 골라서 드시는 게 맛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질을 좀 할 건데요. 먼저 저는 이제 다섯 장 뜨기, 이제 광어가 크기 때문에 다섯 장 뜨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장 뜨기라고 하면은 앞에 두 장, 뒤에 두 장, 그리고 가운데 뼈가 있어서 다섯 장 뜨기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그 가운데 척추뼈를 보신 다음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그 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 따라서 갈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칼을 비스듬하게 넣어서 살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알 있는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 있는 부분에 이제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뼈 있는 부분도 같이 잘라주시고요. 이제 알 부분에 오게 되면은 알이 얇은 막에 감싸져서 이제 살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막을 이제 칼로 이제 톡톡톡톡 끊어주시면 이제 알이 좀 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이 터지지 않게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알막을 다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보시면은 이제 알이 쉽게 이렇게 뜯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칼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주시는데, 이제 잘라 주실 때는 이제 껍질 있는 부분 끝까지 가서 잘라 주신 다음에, 네, 맨 마지막으로 칼을 넣어서 껍질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부분은 굉장히 쉽죠. 네, 이제 칼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엥가와라고 하죠. 그 광어 지느러미 끝부분까지 칼을 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껍질을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이제 광어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대로 척추뼈대로 이제 갈라 주신 다음에 이제 살을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장 남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이 들어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제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뼈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하고 이어진 그 막, 입구 부분에 이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뼈가 있어요. 이제 그 내장이 있는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잘라내지 끊어 그 알을 감싸고 있는 막이 끊어진 다음엔요. 그때 이제 알을 잡아 당겨 주시면 쉽게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살살살살 잘 뜯어내면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알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서 알을 이제 분리해내서 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매운탕에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포를 떠서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길 건데요. 이제 껍질을 벗기기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갈비뼈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거든요.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칼을 넣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잘라 주시고요. 이제 껍질을 벗길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그 껍질을 이제 칼을 이렇게 넣고 이제 껍질을 잡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칼을 위아래로 슥슥슥슥슥 움직이고 그다음에 껍질을 잡아당겨 주시는 거죠. 근데 한쪽 끝에만 맨 끝에만 자꾸 잡아당겨 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칼이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껍질을 잡아당기고 다시 또 껍질을 좀 짧게 잡고 다시 껍질을 당겨주시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 깨끗하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다시 이제 좀 빠른 화면으로 보셔도 이제 보시면 칼 움직이고 당기고 짧게 잡고 다시 당기고 짧게 잡고 당기고 짧게 잡고 네, 이 방식으로 반복해서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계속 이제 껍질을 좀 짧게 잡고 이제 살을 좀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제 껍질 벗기는 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벗겨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좀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살을 계속 들어 주시는 거 이제 집에서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손질을 한 이 광어를요. 그 이제 해동지로 잠깐 이렇게 말아서 이제 수분을 1차로 이제 수분을 조금만 제거해 줬습니다. 근데 해동지로 오래 너무 많이 말고 있으면 수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이제 숙성을 시키실 때는 이제 숙성 시트지를 따로 판매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 면은 이렇게 일반 해동지처럼 꺼끌꺼끌한 이제 그런 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그런 시트로 되어 있는 숙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지로 1차로 그 해동지로 수분을 제거한 그 광어를 숙성지로 밀착해서 잘 쌓아주면 됩니다. 제가 광어를 숙성한 시간은 대충 한 8시간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됐고 만일에 더 오래 숙성하기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꼭 숙성지를 사용을 해서 숙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며칠간 오래 하실 거면은요, 보통 한 2일 정도 사용하시고 숙성지 갈아주시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관해 주시면은, 이제 오랫동안 아주 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숙성지 구매는 보통 인터넷에서 좀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런 거 좀 좋아하시고 또 숙성해서 드시는 것도 해보시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회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육류를 보관하실 때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지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하셔서 이제 장기간 조금 보관하시면서 또 다른 요리를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광어를 해서 그 보통 저는 이제 숙성시킬 때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2도씨 정도 맞춰놓은 곳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8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서 이제 썰어 봤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은 퍼석퍼석해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숙성도 꽤 잘 됐어요. 그리고 광어는 그 알이 좀 덜 차 있다 보니까 그래도 광어 그 살에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어가 좀 큰 것도 그런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광어 3kg 이상 정도 되는 광어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살 때도 그렇지만 이제 광어가 슬슬 이제 완도 광어도 알이 좀 대부분 차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실 때 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광어 손질 다 했고요. 광어를 먹었을 때 굉장히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성도 잘 되어 있어서 감칠맛도 많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